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효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했는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3월이 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시행되는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3년째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의 삶 또한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지난 회기 코로나 생존지원금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의회의 견해차가 커 마지막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의회가 지난 회기에 확보한 코로나 생존지원금은 8,576억 원입니다. 네, 서울특별시 의회는 힘들게 마련한 만큼 시민들의 회복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의 2022년 목표가 바로 회복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회복을 만들어 가겠다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각오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의회 제305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305회 임시회가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15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2월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2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해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김인호 의장은 제305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위기 극복의 동반자가 되어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역사회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올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지원으로 거대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지원을 적절히 병행하여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7일 2022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 본부, 국, 신년 업무보고 후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아울러 2월 7일, 2월 18일 이틀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비서실, 정무부 시장실, 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보고와 의회 사무처 예산 전용 보고를 실시했습니다. 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을 비롯해 모두 8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4.16 추모 사업이 세월호 유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서울 시민의,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추모 사업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선거사무 관련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에서 개표 사무원은 특별히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공무원으로만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중립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일적으로 공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요. 그렇죠? 또한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은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에 대한 경력금 지급에 대해 어떤 기준을 통해 인원을 선정하고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원 기준이 없어서 그 지원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또 선발하면서 애먹는 이런 거로 인해서 인력 낭비 그런 게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질의했던 겁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이 경력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사건을 조사한 시민인권보호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가 몰각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견해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태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에 이것을 이 제도를 만들었던 인권위원회의 권위라 그럴까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볼 소지도 있잖아요, 그죠? 기획경제위원회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 법인 6개 중 한 곳에만 8개 품목으로 품목 제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품목 제한으로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20몇 년 이상 계속 지금 그러니까 6년 횟수로 이렇게 이제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하청과 같은 경우는 8개 품목만 취급하다 보니까 8개 품목의 점유 비중이 85% 90%가 돼요. 근데 그런 독과점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되지 않느냐. 공영 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가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최소한 기본적인 계획 속에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50%를 감면해주는데 30만 원인가밖에 안 돼요. 게다가 이분들이 혹시 그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얘기를 나올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냥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하고 사고 보고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시기에 공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해 지적하며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뉴딜 일자리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어떤 역할도 필요한 거잖아요. 하는 게 일자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어떤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용량이 증가한 아이스팩의 재활용은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보다 더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의 큰 문제가 아이스팩에 보면 그 업체에 대한 홍보 그런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누구라도 어느 정도에라도 쓸 수 있는 아이스팩이 제조되고 가급적 친환경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아이스팩을 제조해서 만들면 회수율이 더 높고 재활용률이 더 높아지겠다라고. 또한 코로나19로 양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인 YMCA 쪽에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 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예산 통해서 코로나 생존 지원, 또 사각지대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야말로 좀 정부 차원에서 추경에 좀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R센터를 2026년까지 4개소까지 확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검토해보고 과연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4개소 운영 잘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의 규모 안에서 효율성이 높은 거지 폐가전 등등이 4개소를 운영했을 때도 이만큼의 효과가 발생할 거냐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있는 SR센터를 보도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조치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소년 정신건강관리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관리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시는 건실한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일, 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한 아이스팩의 재활용과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적인 위기 개입은 꼭 필요하다며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립병원에서 폐기되는 약제는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이제 도시재생이 주민의 참여 확대가 사실은 성공의 필수 요건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하고 변경된 사항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 설명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거든요. 또한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가결된 부분에 대해 예술인이 어렵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례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또 체육인들은 아예 그런 데서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따지면 체육인들이 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조례 제정이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연 기자재 공동 이용 플랫폼 조성 시 남양주, 김포 등 서울 인근의 부지를 마련하자는 의견에 우려를 표명하며 서울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하는 데 목적 하나, 그리고 그것을 전시, 그러니까 문화시설화 하자 해서 그것을 전시하는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잖아요. 사업이랑 연동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303회 정례회를 통해 건강도시환경사업 22년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부에서 충분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 결과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역행하고
또 시민의 의견 수렴도 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사업 폐지입니다. 이 일방적 사업 폐지는 곧 시민을 무시하는 시민에 대한 예산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재택치료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택치료자의 약을 처방하는 동네 약국을 지정하는 방법이나 처방된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 등이 자치구마다 상이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재택치료자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반분들을 관리하는 처방 주제의 약국을 이렇게 결정한 데 있어서 자치구마다 이게 다 규칙이 다 틀리다고 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자치구에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이렇게 가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북병원이 지난 연말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면 예비비로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예산 편성 및 관리계획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척실 바닥보수 이게 예산을 전용해서 해야 될 일일까? 11월이면 1개월만 기다려서 2개월만 기다려서 예산 편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또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기업인 SH공사와 출자금을 내는 서울시가 소송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를 보호해야 하는 법률지원단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 법률지원단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 자체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뭐 중재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 소송비 같은 것도 절감을 하고 그런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이거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서울 시민의 다양한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악취라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단순한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악취 지도는 만드셔야 됩니다. 어느 장비를 어느 때 했을 때는 어떤 수치가 나왔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개선이 됐다는 장비들이 데이터가 있어야죠. 중고난방식에 이게 다 기계를 자치구민으로 다 샘플을 놨으면 그거 자체도 상당히 예산 낭비로 들어요. 다양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에 대한 활용이 66%밖에 되지 않는다며 활용이 더 되면 될수록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 만큼 체계적인 추진 방안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66%밖에 재활용이 못해서 예산 낭비가 약 한 266억 정도, 한 266억 원 정도가 낭비된다. 시설을 좀 빨리, 가능한 빨리 급수전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설들을 해서 활용도를 물론 100%는 어렵죠. 단계적으로 뭐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사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광고 등의 산업이 위축되어 직격탄을 맞은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활동을 촉진해 지역문화산업 성장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안정적인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통해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버스 정류소 8곳에서 스마트 쉘터 시범 사업이 시행되면서 도심 한복판의 일상적인 장소였던 버스 정류소가 디지털 갤러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위원회는 미디어 파사드 시행 시 불법 광고에 대한 단속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필수인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발전소 건립 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주택단지나 대규모 건물들이 들어설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 긍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줘야 되겠죠.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들어설 이건희 기증관과 문화복합시설이 착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임시 사용 기간에 공간 활용을 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고 또 이 부지가 워낙 넓어서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면은 그 3년 동안 굉장히 조금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서울 등촌동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전에 간 지 오래됐지만 공공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는 점을 예로 들며 공공개발기획단의 공공용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런 어떤 사전에, 여기도 주민들 사전에 우리 공공용지라든가 이걸 발굴하기 때문에 그런 발굴을 해가지고 바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죠. 만일에 이전하고 나면 그때 바로 문 닫고 공사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1년 이내에 공사는 들어가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교통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근무로 인한 림프종 사망 사건 발생 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사님은 그러니까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고 나서 공식적으로 아무런 것도 안 하셨다. 사망 원인이 차량 정비 업무를 하던 기간 중 장기간 유기용지에 노출돼서 그 사안이 다등급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감사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음주운전, 불법 촬영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근무 기간이 해이해진 점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그 근무 기간 이런 문란 행위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승객 사망 사고뿐만이 아니고 중대 시민 재해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무 기간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편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청년 신규 채용 부분에 대한 의견은 관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취업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상당히 수가 있잖아요. 서울시랑 어쨌든 잘 협의를 해서 그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청년한테 진행을 해야죠. 교육위원회가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면 등교를 실시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방역에 있어서도 교육부의 발표만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청만의 보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를 내려보냈을 때 그렇습니다. 앞에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학부모 우려, 우리 교사들 우려, 학교 교육 주체들이 다 우려가 우선일 것이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협동조합의 경우 분명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주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들 간의 이해감이 조성돼요.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학부모들 간의
학교 협동조합을 좀 더 건전하게, 좀 더 민주적으로, 가급적이면은 그 학교 구성원들과 합리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현재 다양한 교육복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복지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좀 더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저기서 분산되어 있으니까 일은 일대로 많고 복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연구스러운 이런 일들이 많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세대 주택처럼 구분 소유 형태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을 구분된 가구로 인정해 가구별로 각각 구분 소유자 1명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분양 대상자로 인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세한 마을버스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마을버스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탄소 중립, 지속 가능 발전,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교에서 학교 텃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는 제18회 우수조례 평가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 출간함으로써 지방의회 조례 입법 활동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인데요. 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2.0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가 더욱 열심히 지방자치를 위해 힘써달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분권은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의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가 주체였다면 자치분권 2.0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입니다. 네, 그런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특별시 의회를 중심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요. 조례 30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서울특별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